잔잔한 대금 소리가 울리자 단장은 소스라치게 놀라 외면하면서 순천의 한 대금 제작자에게 어느 날 익명의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대금 한 자루가 들어 있었죠. 하지만 이 악기에서 울려 퍼진 소리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났고 숨겨진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이를 막으려 했죠. 과연 이 대금의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부패한 시스템을 무너뜨렸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철수는 작업대 앞에서 대금의 음공을 정밀하게 다듬고 있었습니다. 순천에서 30년째 대금을 만드는 그의 손끝은 여전히 섬세했죠. 60을 넘긴 나이에도 하루 종일 작업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나무를 만질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 음공이 조금 더 넓어야겠네요. 혼자 중얼거리며 정교한 도구로 구멍을 넓혀갔어요. 한 번의 실수로도 몇 달간의 작업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서 항상 신중했습니다. 김 선생님 계세요. 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들어오세요. 아이고,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국악 동호회 회장인 박민수였습니다. 평소 차분한 성격의 그가 이렇게 당황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 회장님? 그렇게 급하게 뛰어오시면 몸에 안 좋아요. 김철수는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박민수를 바라봤어요. 다음 주 경연대회인데 우리 단원들 악기가 다 고장이 났어요. 박민수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절망감이 담겨 있었어요. 어떻게 다 고장이 났나요?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악기 보관함에 물이 들어갔나 봐요. 아이고, 그럼 안 되는데요. 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서 큰일 났어요. 이번 경연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박민수의 표정이 절망적이었어요. 몇 달 동안 준비한 경연대회가 물거품이 될 상황이었거든요. 몇 자루나 되나요? 6자루요. 정말 죄송한데 일주일 안에 수리가 가능할까요? 일주일이라. 김철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평소 작업량도 많은데 추가로 6자루를 수리하려면 밤낮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드릴게요. 하지만 완벽하게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다른 곳은 다 거절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걸 외면할 수는 없죠. 이번 경연에서 좋은 성과를 내야 하는데 선생님이 아니면 정말 안 될 뻔했어요. 박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해드릴게요. 악기들은 언제 가져올까요? 지금 차에 있어요. 바로 가져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박민수가 나가서 악기들을 가져왔어요. 6자루 모두 물에 젖어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하네요. 김철수가 하나씩 살펴보며 말했어요. 수리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비용은 걱정 마세요. 이웃끼리 서로 도와야죠.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박민수가 나간 뒤부터 김철수의 공방은 정말 바빠졌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대금 수리 의뢰가 끊이지 않았죠. 경연대회를 앞두고 악기 점검을 받으려는 연주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20살 정도로 보이는 여학생이 대금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 대금 소리가 좀 답답해요. 높은 음이 잘 안 나와요. 어디 보자. 김철수가 대금을 받아 자세히 살펴봤어요. 아,
음공 간격이 좀 좁네요. 습도 때문에 대나무가 수축한 것 같아요. 수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하루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오후에 가져가세요. 감사해요. 정말 급했거든요. 대학생이세요? 네, 음대 2학년이에요. 이번이 첫 경연이라 너무 떨려요. 첫 경연이라니, 그럼 더 신경 써서 해드려야겠네요. 김철수는 젊은 연주자들을 보면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젊었을 때 연주하셨나요? 그럼요. 옛날에는 꽤 유명했어요. 와, 정말요. 여학생이 나간 뒤 이번엔 중년 남성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 대금이 농연할 때 떨림이 고르지 않아요. 한번 불어보세요. 남성이 대금을 불자 김철수는 즉시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음공 가장자리가 매끄럽지 않네요. 오래 사용하시면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다듬어 주시면 되나요? 네,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모레 저녁에 오세요.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손님들이 이어졌어요. 김철수는 각 악기의 특성을 파악하며 정성스럽게 손질했습니다. 대금마다 저마다의 성격이 있었거든요. 어떤 것은 날카로운 소리를 내고 어떤 것은 부드러운 음색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대금은 좀 특이하네요. 오후 늦게 온 한 할아버지의 대금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특이하다는 거예요? 나무결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아마 특별한 지역에서 자란 대나무인 것 같아요. 그럼 소리도 다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할아버지가 연주하자 정말 독특한 음색이 나왔어요. 와,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봐요. 좋은 대나무로 만든 대금이네요. 저녁 무렵 막 정리를 하려던 때였습니다. 김철수 선생님 계세요. 택배기사가 문을 두드렸어요. 네, 잠깐만요. 김철수가 문을 열자 택배기사가 큰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김철수 선생님 맞으시죠? 맞는데요. 누가 보낸 거예요? 그게 이상해요. 발송인이 적혀 있지 않네요. 택배기사는 송장을 확인하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익명 발송인가 봐요. 요즘 가끔 있어요. 그럼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겠네요. 네, 받는 분 주소만 적혀 있고 나머지는 공란이에요. 이상하네요. 김철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묵직한 무게로 보아 악기가 들어있는 것 같았죠. 혹시 전화번호라도 있나요? 그것도 없어요. 정말 특이한 경우네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감사해요. 택배 기사가 나간 뒤 김철수는 상자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평범한 택배 상자였지만 뭔가 신경 쓰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포장이 너무 정성스러웠거든요. 누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보냈을까?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대금 한 자루가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들어 있었습니다. 비단 천으로 여러 겹 쌓여 있었고 완충제도 충분히 넣어져 있었어요. 오래된 대나무 색깔에 곳곳이 마모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상하네요. 누가 이런 걸 보냈을까요? 혼자 말하며 대금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김철수는 대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인 대금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관의 마디 부분에 특이한 상간 무늬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나뭇잎과 바람 무늬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죠. 손으로 만져보니 깊이 파인 조각이 매우 정밀했습니다. 이런 무늬는 처음 보는군요. 누가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을까? 상감 기법도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보통 대금에는 이런 장식을 하지 않거든요. 실용성을 중시하는 악기라서 장식보다는 음질에 신경을 쓰죠. 이건 정말 특별한 대금이네요.
길이와 굵기도 일반적인 것과 약간 달랐어요. 조금 더 길고 약간 더 굵었습니다. 제작자가 특별한 의도가 있었나 봐요. 그는 대금을 입에 대고 소리를 시험해 봤습니다. 첫 음은 깔끔하게 나왔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음공도 괜찮았죠. 음정도 정확했고 음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대금보다 더 풍부한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정말 좋네요. 하지만 농연을 시도하는 순간 김철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소리는 농연하는 방식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미세한 떨림의 패턴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죠. 마치 누군가가 자주 연주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느낌은 김철수는 운지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음공을 막는 손가락의 위치, 압력의 강약이 특별한 습관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연주한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독특한 패턴이었죠. 분명히 어디선가 그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연습했던 연인의 모습이었죠. 정숙이라는 이름의 그녀도 이런 식으로 농연을 했었거든요. 설마 정숙이의 손가락 움직임과 똑같아. 김철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비슷했습니다. 특히 고음에서 저음으로 내려갈 때의 미묘한 떨림이 정숙의 연주법과 일치했어요. 이건 우연일까? 다시 한번 불어봤지만 역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안 계세요.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김철수가 정신을 차렸어요. 들어오세요. 시립국악단 단장인 이상호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는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이 단장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급한 수리건이 있어서요. 우리 단원 악기 하나가 고장 났거든요. 이상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작업대 위에 대금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저 대금은 뭔가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아, 그냥 택배로 온 거예요. 익명 발송이더라고요. 익명 발송이요. 이상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김철수가 대금을 들어보이자 이상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놀란 표정이었어요. 혹시 소리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소리는 괜찮은 편이에요. 김철수가 대금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첫 소절이 흘러나오자 이상호는 뒷걸음질 쳤어요. 그만요. 갑작스러운 외침에 김철수가 연주를 멈췄어요. 왜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나서요. 이상호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평소 침착한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 대금은 연습실에 가져가시면 안 돼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소리에 문제라도 있나요? 소리가 너무 특이해서요. 다른 단원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거든요. 이상호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특이하다고 해서 가져가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제 부탁이에요. 김철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호의 반응이 너무 과격했거든요. 단순한 소리 문제라기에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수리하실 악기는 뭔가요? 아, 그건 내일 가져올게요. 오늘은 그냥 인사차 들렀어요. 내일 가져오신다고요. 그럼 오늘은 왜? 급하다고 해서 왔는데 생각해보니 내일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이상호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급하다고 해놓고 내일이 더 좋다니요.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내일 다시 오겠어요. 이상호는 서둘러 공방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김철수는 그의 이상한 행동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당황했을까? 저녁 무렵 동네 악기상 사장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김 선생님, 소문 들었어요. 가장 먼저 온 것은 동네에서 가장 큰 악기상을 운영하는 최 사장이었어요. 무슨 소문 말씀이세요? 특별한 대금이 있다면서요. 소리가 정말 특이하다고 하던데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이 단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연습실에 가져가면 안 된다고요. 김철수는 의문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왜 이상호가 그런 말을 퍼뜨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단장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희도 궁금해서 왔어요. 이번엔 두 번째 악기상 사장인 박 사장이 말했어요. 정말 그 대금 소리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김철수가 다시 대금을 불었습니다. 악기상들은 모두 감탄했어요. 정말 좋은 소리네요. 음색이 남다르고요.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봐요. 누가 만든 건지 알아보셨어요. 그게 문제예요. 아무 기록도 없거든요. 세 번째로 온 김 사장이 대금을 자세히 봤어요. 이 상감 기법은 정말 특별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기법을 쓰는 장인이 몇 명 안 될 텐데요. 그럼 누가 만들었는지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엔 이런 기법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날 밤 김철수는 예전 작업 일지를 뒤져봤습니다. 비슷한 문이나 제작 기법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서랍 깊숙이 들어있던 오래된 파일들을 하나씩 꺼내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오래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 대금 주문 기록이 적혀 있었죠. 이게 뭐지? 수첩 한켠에 손글씨로 적힌 주소가 눈에 띄었습니다. 시립국악단 창단 멤버의 개인 정보였어요. 왜 이런 게 여기 적혀 있을까? 김철수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명확하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자세한 내용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관련된 건가? 그는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대금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생각했죠. 직감적으로 이상호의 이상한 반응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았어요. 내일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김철수는 대금을 조심스럽게 보관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숙에 대한 기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김철수가 다음날 아침 공방을 열자마자 이상호가 찾아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정장도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어제 그 대금 말인데요. 네, 무슨 일이세요? 이상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섞여 있었어요. 시립국악단에서 검토해 본 결과 표준 음정에 맞지 않아요. 이상호는 미리 준비한 듯 공문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식 공문서였어요. 수리 반려 통지서예요. 더 이상 그 악기를 손대시면 안 됩니다. 김철수는 봉투를 받아 내용을 확인했어요. 공식적인 양식에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표준 음정이 뭐가 문제인가요? 대금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규정이 그래요. 경연대회를 앞두고 혼란을 피해야 하거든요. 누가 수리를 의뢰한 것도 아닌데 왜 간섭하시는 거예요? 김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김 선생님이 이해해 주셔야 해요. 단체의 화합을 위해서요. 화합이요. 이상하네요. 소리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규정이니까 따라주세요. 규정이라면 어떤 규정인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김철수는 따지고 들었어요. 시립국악단 운영 규정 제13조에 보면 제가 시립국악단 소속도 아닌데 왜 그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이상호는 대답 대신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만약 계속 고집하시면 행정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행정조치요. 공방 운영에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거든요. 김철수는 협박성 발언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아니라 규정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어떤 제재 말씀이시죠? 영업허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할 일은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나가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가라고 했어요. 이상호가 나간 뒤 김철수는 대금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수리하기 전 상태를 정확히 기록해 두려고 했죠. 뭔가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모든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상간무늬와 마모 흔적까지 세밀하게 담았어요. 특히 상간무늬 부분은 접사로 여러 장 촬영했습니다. 이 무늬가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아. 김철수는 컴퓨터에 사진을 저장하며 파일명을 정확히 적었어요. 이 소리도 녹음해 두자. 김철수는 대금을 불며 오디오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죠. 농협 부분도 따로 녹음해뒀어요. 나중에 비교할 수 있을 거야. 오전 내내 손님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제 약속한 대금 왔어요. 음대생이 대금을 찾으러 왔습니다. 네, 잘 나왔어요. 한번 불어보세요. 와, 정말 좋아졌네요. 소리가 훨씬 시원해요. 다행이네요. 경연에서 좋은 성과 내세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점심 무렵 공방 근처 전봇대에 새로운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다가오는 국악 경연대회 홍보 포스터였어요. 김철수가 점심을 사러 나갔다가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포스터를 자세히 보니 시립국악단 창립 당시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지만 선명했어요.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지? 사진 밑에 작은 글씨로 연도가 적혀 있었어요. 19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사진 속 한 여인이 눈에 띄었어요. 젊고 아름다운 모습의 대금 연주자였죠. 한복을 입고 대금을 들고 있는 모습이 우아했습니다. 김철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대금을 보자 깜짝 놀랐어요. 이 무늬는 대금의 상간무늬가 공방에 있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나뭇잎과 바람 문양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사진이 흑백이라 자세히 보기 어려웠지만 분명히 같은 무늬였습니다. 설마 정숙이가 사진 밑에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조정숙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이 맞네. 김철수는 급히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다락방 유품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죠. 분명히 어디 있을 텐데.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일기장 등이 들어 있었어요. 정숙과 함께 찍은 사진도 몇 장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정숙의 사진을 포스터와 비교해 봤어요.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낡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연습 일지였어요. 정수가 내가 쓰던 거구나. 일지 첫 페이지에는 이상호의 친필 사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호야, 우리 영원히 함께 연주하자. 정숙이가. 김철수의 손이 떨렸어요. 정숙은 자신의 과거 연인이었고 이상호와도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았죠. 일지를 더 넘겨보니 연습 스케줄과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호 오빠가 단장이 되면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요즘 상호 오빠가 이상해.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철수가 자꾸 관심을 보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김철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정수기가 고민이 많았구나. 일지를 계속 읽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상우 오빠에게 임신 사실을 말했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상우 오빠가 피하고 있다. 연락도 안 받는다. 철수가 도와주겠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김철수는 당시 상황이 떠올랐어요. 정숙이 갑자기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더 읽어보니 상황이 더 명확해졌어요. 상우 오빠가 결혼은 할 수 없다고 했다. 아이는 어떻게 하라는 거지? 철수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다. 김철수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저녁에 인터넷으로 이상호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이게 뭐야? 신문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10년 전 이상호가 스캔들에 연루되어 좌천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시립국악단 부단장 이상호, 불륜 의혹으로 징계 처분. 기사 내용은 간략했지만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피해자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국악단 내부 관계자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는 임신 중이었으며 이로 인해 논란이 가중됐다. 김철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수기가 그 피해자였구나. 더 검색해보니 관련 기사들이 몇 개 더 나왔어요. 이상호 부단장, 징계 후 한직으로 이동. 국악단 내부 윤리 문제 도마 위에.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신원 비공개. 김철수는 진실을 알게 되니 더욱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경연 전날 공개 연주를 하기로 했죠. 이 소리를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해. 그는 컴퓨터로 포스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천 대금 명장 김철수의 특별 연주회. 잊혀진 소리를 되살리는 시간. 포스터에는 공방 주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는 경연대회 하루 전으로 정했습니다. 정수기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줘야겠어. 다음 날 아침 일찍 포스터를 동네 곳곳에 붙였습니다. 마트, 은행, 주민센터 게시판에 모두 붙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야 하는데 오전에 이상호가 다시 찾아왔어요. 김 선생님, 허가 없는 연주회는 안 됩니다. 점심시간에 찾아온 이상호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구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공연법상 신고를 해야 해요. 제 공방에서 하는 건데 무슨 신고요? 김철수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만약 강행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저도 할 말이 있거든요. 김 선생님,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마세요. 오해요. 무슨 오해 말이에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요?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김 선생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상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공방을 나갔습니다.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었어요. 김철수는 연습 일지와 녹음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시청 문화과에 제출할 준비를 했죠. 정수가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 그는 대금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겨둘 수 없는 진실이 있었거든요. 이상호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어. 김철수의 공개 연주 소식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정말 특별한 대금이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침부터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국악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직접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어떤 소리인데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냥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럼 연주회 때 꼭 가야겠네요. 많이 홍보해 주세요. 할머니가 나간 뒤에도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공방 앞에는 연주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선생님, 예약 같은 건 해야 하나요? 중년 여성이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오시면 돼요. 몇 시부터 시작하나요? 저녁 7시부터 할 예정이에요. 자리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죠? 공방 밖에서도 들을 수 있게 할게요. 오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희 동호회도 참석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많이 오세요. 혹시 촬영해도 되나요? 네, 자유롭게 하세요. 연주 당일 김철수는 휴대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하려고 했죠.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한 소리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화면 너머로 시청자들이 늘어났습니다. 댓글도 빠르게 올라왔어요. 와, 실시간이네요. 어떤 소리인지 궁금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순천에서 방송하시는 거예요. 김철수가 대금을 꺼내 보이자 댓글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상간무늬가 정말 예쁘네요. 오래된 것 같아요. 직접 만드신 건가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익명으로 보내진 거예요. 김철수가 설명했어요. 정말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보냈는지 정말 궁금해요. 김철수가 대금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와, 이 소리 정말 다르네요. 공방에 모인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악기를 구하셨어요? 정말 특별한 음색이에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소름 돋아요. 이런 소리 처음 들어봐요. 녹음해도 되나요? 정말 아름다운 소리네요. 농연 부분에서 특히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정숙의 운지법이 살아있는 소리였죠. 이 농연 기법이 정말 특별해요. 누가 이렇게 연주했을까요? 이 대금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김철수는 연주를 멈추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진 이 악기에서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라이브 방송 시청자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창이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선생님 이야기 더 들어보고 싶어요. 혹시 누가 보낸 건지 아세요? 스토리가 있나 봐요. 정말 궁금해요. 김철수는 준비해온 연습 일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과거 연인이 쓰던 일지예요. 그리고 현재 시립국악단 단장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죠. 방송을 보던 사람들이 흥미를 보였습니다. 혹시 스캔들인가요? 단장이 왜 연주를 막으려고 했는지 궁금해요. 실명 거론해도 되나요? 정말 심각한 이야기인가 봐요. 김철수는 신중하게 말했어요. 지금은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언제 밝혀지나요? 곧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방송이 끝난 뒤 김철수에게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와 함께 연주하고 싶어요. 협연 제안을 받아주세요. 저희 동호회에서 초청하고 싶어요. 방송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호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다음 날 아침 김철수에게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허가 없는 공연 활동 금지 통보서, 법적 조치 예고 통지서. 이상호는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경고 조치 통보서. 하루에 3통의 공문이 왔어요. 김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청 문화가로 향했죠. 과장님, 제보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김 선생님? 문화가 과장은 친근하게 맞아줬어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거든요. 시립국악단에서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어떤 압력 말씀이시죠? 김철수는 받은 공문들을 보여줬어요. 이런 걸 하루에 3통이나 보냈어요. 이건 좀 과하네요.
김철수는 준비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연습일지, 오디오 파일, 사진 자료까지 모든 것을 넘겼어요. 이상호 단장이 개인적인 이유로 직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담당자는 자료를 검토한 뒤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감사를 시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어요. 과장은 바로 감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관련자들 모두 조사하겠어요. 문화가는 그날 오후 시립국악단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단장님, 잠깐 면담을 좀 하죠. 무슨 일인가요? 김철수 선생님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이상호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응했습니다. 뭘 확인한다는 거죠?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규정대로 했을 뿐이에요. 감사관들은 국악단 내부 기록을 요청했어요. 창단 당시 계약서를 보여주세요. 그건 왜요? 김 선생님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이 있거든요. 어떤 문제 말씀이세요? 일단 자료부터 보여주세요. 이상호는 파일 캐비닛을 뒤지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어디 갔을까요? 빨리 찾아주세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잠깐만요. 한참 뒤 이상호가 계약서 사본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일부 페이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네, 이게 다예요. 원본은 어디 있나요? 아마 창고에 있을 거예요. 그럼 창고를 확인해 보죠. 창고는 좀 어수선해서. 괜찮습니다. 감사관들이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상자들 사이에서 원본 계약서를 발견했어요. 여기 있네요. 계약서를 펼쳐보니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개인 소유 악기의 경우 단체 귀속이 아닌 개인 소유로 인정한다. 이 조항은 이상호가 제출한 사본에서 빠져 있었어요. 이 단장님,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그건 오래된 규정이라. 이상호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됐다고 해서 빠뜨릴 수 있는 건 아니죠. 실수였어요. 실수요. 네, 의도한 게 아니에요. 감사관들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다른 자료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뭘 더 확인하시려고요? 창단 당시 단원 명단도 보여주세요. 그것도 창고에 있어요. 김철수는 자신의 주장이 옳았음을 확신했어요. 대금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근거가 나온 것이죠. 감사합니다. 이제 당당하게 연주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상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경연대회에서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는 계획이었죠. 이번 경연에서 끝장을 내야겠어. 경연대회 당일 시립국악단 공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생중계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2배나 많은 관객이 몰렸습니다. 김철수의 라이브 방송을 본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순천 국악 경연대회가 시작됩니다. 아나운서의 멘트와 함께 카메라가 무대를 비췄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열리는 이번 경연대회. 김철수는 관객석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그 특별한 대금을 들고 있었죠. 주위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저게 그 유명한 대금인가 봐요. 정말 무늬가 특이하네요. 라이브 방송에서 본 그거 맞죠? 소리가 정말 좋더라고요. 리허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무대 위에서 연주자들이 악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밝게 켜지고 음향도 확인했어요. 이상호가 무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죠. 계속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성공해야 해. 카메라 앵글을 조정해 주세요. 기술진이 카메라를 움직이는 순간 김철수의 대금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화면에 상간 무늬가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저 악기 무늬가 특이하네요. 정말 정교한 상감이에요. 시청자들이 댓글로 반응을 보였어요. 저런 대금은 처음 봐요.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것 같은데 어떤 소리가 날까요? 라이브 방송에서 들어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김철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마쳤어요. 잠깐만요.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선생님, 지금은 리허설 시간이에요. 무대 진행 요원이 말렸지만 김철수는 이미 무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선생님, 순서가 있어요.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김철수는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카메라가 그를 따라 움직였어요. 관객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아, 라이브 방송했던 그분이에요. 대금 장인이라고 하던데. 이 대금을 자세히 보세요. 김철수가 대금을 들어 올리자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확대된 모습이 나타났어요. 상간무늬가 정말 아름답죠. 관객들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정교하네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김철수가 대금을 뒤집어 보이자 후면 마디에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1975년 3월 15일. 이게 제 생년월일이에요. 관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는 계속 대금을 비추고 있었죠. 그리고 이건 제가 젊었을 때 연인에게 선물한 대금입니다. 이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대 뒤에서 급히 나오려고 했지만 진행 요원들이 막았습니다. 김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을? 이상호가 마이크로 소리쳤어요. 이상호 단장님도 잘 아시죠? 조정숙이라는 이름을. 무대 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생중계를 보던 시청자들도 집중했어요. 댓글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조정숙이 누구예요? 단장이 아는 사람인가 봐요. 뭔가 큰 이야기가 있나 봐요. 정말 긴장되네요. 김철수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출생신고서가 있어요. 아버지 이름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죠. 김철수의 아들, 김정민. 서류가 스크린에 크게 떴습니다. 관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아드님이 계셨구나. 그럼 조정숙 씨가 어머니인가요? 이상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야. 왜 숨기셨어요? 정숙이가 아이를 가졌을 때 왜 외면하셨나요?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은 승진을 선택했고 정숙이는 혼자 아이를 키웠어요.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 사람이 단장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단장을. 정말 비인간적이네요. 이상호는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김철수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정숙이는 아이를 저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대금만 남겨두고 갔어요. 저는 그 아이를 제 아들로 키웠어요. 정숙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무대 뒤에서 연로한 여선생들이 나타났습니다. 국악단 창단 멤버들이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다 봤어요. 그때 이상호가 얼마나 냉정했는지, 정숙이 그 애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임신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카메라는 모든 장면을 담고 있었어요. 정숙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외면했어요. 자기 출세만 생각했지. 그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라고.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이상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몰랐다고요. 그럼 이 이메일은 뭐예요? 김철수가 휴대폰 화면을 보였습니다. 정숙이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당신이 보낸 답장이에요.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 알아서 처리하라. 이메일 내용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냉정한 문장들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더 있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연락을 거부했죠. 책임지기 싫다고 명확히 말했고요. 관객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냈어요. 정말 비인간적이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런 사람이 단장이라니.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생중계 댓글도 폭발했습니다. 이런 인간이 공무원이야. 정숙 씨 정말 불쌍해요. 김 선생님 너무 대단하세요. 이상호 진짜 최악이네요. 저런 사람은 처벌받아야 해요. 이상호는 무대 뒤로 물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단장직에서 물러나겠어요. 하지만 관객들은 쉽게 용서하지 않았어요. 사과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는지 아세요. 그동안 권력 남용한 것도 조사해야 해요. 제대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김철수는 눈물을 참으며 대금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의 운지법으로 애절한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공연장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생중계를 보던 사람들도 감동했죠. 이 소리에 정숙이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제 아픔도 들어있고요. 이 아이의 고통도 함께요. 연주가 끝나자 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해요. 정숙 씨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시 관계자들이 급히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상황을 수습해야 했거든요.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을 알고 계셨나요? 왜 지금까지 방치했나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건가요?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시장이 직접 나서서 답변했어요. 즉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하겠어요. 피해자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시청에서는 긴급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시장이 직접 주재했어요.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상호 단장 해임권을 논의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위원들의 목소리가 엄중했습니다. 시민들 앞에서 저런 추태를 보이다니.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즉시 해임해야 합니다. 찬성이 과반수를 넘었네요.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해임과 동시에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리겠어요. 공무원 연금도 삭감하겠습니다. 이상호의 단장직은 하루 만에 박탈되었습니다. 30년 공직 생활이 하루아침에 끝난 거였어요. 그동안의 모든 혜택도 재검토하겠습니다. 퇴직금도 최소한으로 지급하겠어요. 문화가에서도 즉시 움직였어요. 김철수 선생님께 대금 소유권을 정식으로 인정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저희가 준비하겠어요. 법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김철수는 드디어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정당한 소유권을 되찾은 것이죠. 감사해요. 이제 마음 놓고 연주할 수 있겠네요. 당연한 권리를 되찾으신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 경연대회 규정도 바뀌었습니다. 결선은 자유곡, 자유악기로 진행하겠어요. 연주자들의 개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획일적인 기준은 폐지하겠어요. 참가자들이 환영했어요. 정말 좋은 변화네요. 이제 제 스타일로 연주할 수 있겠어요. 김철수 선생님 덕분이에요. 진짜 의미 있는 경연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상호는 정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합니다. 김철수 선생님과 고인이 된 조정숙 씨에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제가 저질렀던 모든 잘못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 공직을 남용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겼어요. 형사고발을 진행하겠습니다. 공금 유용 의혹도 조사해야 해요. 이런 사람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사과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수사가 시작되자 추가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국악단 운영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있네요. 행사 예산을 조작한 것 같아요. 허위 영수증도 여러 건 발견됐어요. 골프 접대비도 공금에서 나갔네요. 이상호의 비리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총 3천만 원 정도 유용한 것으로 보여요. 여러 해에 걸쳐 계속됐네요.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연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시는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부 감사 기관을 도입하겠어요. 모든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악단 내부도 변화했어요. 앞으로는 민주적 운영을 하겠습니다. 단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어요.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만들겠어요. 시민 대표도 운영에 참여시키겠어요. 시의회에서도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공직자 윤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어요. 김철수의 대금은 특별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겠어요. 역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순천시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에요. 후세에 전해야 할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전문가들이 조사에 나섰어요. 제작 기법이 매우 독특하네요. 상감 무늬도 예술성이 뛰어나고요. 보존 상태도 양호합니다. 음향학적으로도 연구 가치가 높아요. 시립기록보존소에서도 움직였습니다. 창단 자료를 모두 디지털화하겠어요. 후세에 정확한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조정숙 씨 관련 자료도 정리하겠어요. 구술 증언도 수집하겠어요.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을 확정했습니다. 김철수 선생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루고 싶어요. 정숙 씨 이야기도 함께 조명하겠어요. 사회적 메시지도 담고 싶어요. 김철수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죠. 정숙이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세요. 그분의 억울함이 풀렸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진실을 알아야 해요.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개인의 용기가 부패한 시스템을 바꾼 것이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죠.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걸 보여줬어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요. 김철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정숙의 억울함이 마침내 풀렸거든요. 정수가 이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경연대회 결선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축제 분위기였어요. 김철수는 특별 초청 연주자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공연장은 전에 없이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시민 여러분, 오늘 특별한 연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관객들이 뜨거운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지난번보다 2배나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전국에서도 구경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연주는 조정숙 씨를 추모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분의 넋을 기리며 연주하겠어요. 김철수는 대금을 입에 댔어요. 첫 소절은 정숙의 방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숙이가 연주하던 방식이에요. 부드럽고 애절한 선율이 흘러나왔죠. 마치 정숙이 직접 연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소리네요.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정숙 씨의 마음이 느껴져요. 두 번째 소절부터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제 마음으로 연주하겠습니다. 힘있고 당당한 소리가 공연장을 채웠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희망의 소리네요. 새로운 시작을 느낄 수 있어요. 무대 뒤 대기실에는 과거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조정숙 씨네요. 정말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이런 분이 그런 고생을 하셨다니. 지금은 하늘에서 평안하시겠죠. 관객들이 사진을 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시민 합주단이 무대로 나왔어요. 자발적으로 참여한 아마추어 연주자들이었습니다. 저희도 함께 연주하고 싶어요. 선생님 반주를 맡겠습니다. 영광이에요. 정숙 씨를 위해서요. 가야금, 검은고, 해금이 어우러졌습니다. 김철수의 대금과 완벽한 화음을 이뤘어요. 정말 아름다운 소리네요.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진짜 음악이죠. 모두가 하나 되는 느낌이에요. 연주 중간에 시민들도 박수로 참여했습니다. 전체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 모두 함께 만드는 음악이에요. 정숙 씨도 기뻐하실 거예요. 이런 연주가 진짜 감동이죠. 음악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요. 연주가 절정에 달했을 때 관객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가슴이 벅차네요. 연주가 끝나자 관객 전체가 일어났습니다. 브라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평생 잊지 못할 연주였어요. 기립박수가 10분 넘게 계속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눈물을 닦으며 인사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정숙이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실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연주 후 김철수는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금을 지역 박물관에 기탁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이의 이야기와 함께요. 관객들이 박수로 화답했어요. 정말 좋은 결정이에요. 후세에 전해져야 할 이야기죠. 박물관장이 나와 감사 인사를 했어요. 소중한 기증 감사합니다. 바람의 악기 상설 전시를 열겠어요. 조정숙 씨의 이야기도 함께 전시하겠습니다. 순천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겠어요. 전시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혔습니다. 정숙 씨의 연습 일지도 함께 전시하겠어요. 김철수 선생님의 제작 과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천의 국악 역사를 모두 담겠어요.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겠어요. 국악단 신입 단원들이 김철수의 공방을 찾았어요. 선생님께 배우고 싶어요. 대금 제작 기법을 가르쳐 주세요. 전통을 이어가고 싶어요. 정숙 씨의 정신도 배우고 싶어요. 김철수는 기꺼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함께 좋은 악기를 만들어 봐요. 정숙이도 기뻐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어가줘야 해요. 정숙의 연습 일지가 교재로 채택되었어요. 학생들이 배울 점이 많아요. 연주 기법이 매우 체계적이네요. 정말 귀한 자료예요. 역사적 가치도 높고요. 음악 선생님들이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역사와 음악을 함께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인성 교육에도 도움이 돼요. 저녁이 되자 김철수는 순천강 갈대밭으로 나갔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죠. 대금 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갈대들이 소리에 맞춰 흔들렸어요. 정수가 이제 평안히 쉬어. 내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어. 억울함이 모두 풀렸어. 강물이 소리를 받아 흘러갔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밤이었어요. 고마워,
정수가, 내 덕분에 모든 게 바뀌었어. 진실이 승리했어. 별들이 반짝이며 연주를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김철수는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바람이 갈대를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해임된 이상호는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국악 교육 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마을 사람들이 그를 경계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아이들아, 장구 소리를 맞춰보자.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그래, 잘하고 있어. 이상호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속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선생님은 왜 여기 오셨어요? 잘못한 일이 있어서야. 무슨 잘못이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아이들은 순수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그를 더욱 반성하게 했습니다. 선생님, 장구 정말 잘 치세요. 오랫동안 했거든.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야 해. 네, 선생님. 마을 이장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아이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요. 다른 마을에서도 보내고 싶다고 해요. 더 많이 와도 괜찮아요. 이상호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정리해 갔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모두 버리고 단순하게 살기로 했어요. 김철수에게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아들이었던 정민이와 연락이 닿았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정민아, 정말 오랜만이구나.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숙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30이 넘은 정민은 이제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곧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아버지께 맡긴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모를 수밖에. 아버지가 저를 정말 아들처럼 키워주셨죠. 당연한 일이었어.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부자는 공증사무소에서 친자 관계를 정식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부자가 되었네요. 늦었지만 앞으로 잘 지내자. 네, 아버지. 정숙이도 기뻐할 거야. 결혼식에 아버지가 주례를 서주세요. 정말 그래도 되겠어. 당연하죠. 저의 진짜 아버지인데요. 순천시에서는 특별한 축제를 만들었어요. 대금의 날을 제정하겠습니다. 매년 김철수 선생님 연주 날을 기념하겠어요. 조정숙 씨도 함께 추모하겠습니다. 순천만의 특별한 문화축제로 만들겠어요. 시민들이 환영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우리 지역만의 특별한 날이 생겼어요. 의미 있는 축제가 될 것 같아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첫 번째 대금의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선생님, 올해도 연주해 주세요. 물론이죠. 기꺼이 하겠어요. 정민 씨도 함께 하시죠. 정민도 대금을 배워서 아버지와 함께 연주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으로 만난 악기로 부자가 함께 연주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장면이네요. 조정숙 씨도 기뻐하실 거예요. 시립국악단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단장이 부임했어요. 시민 오케스트라와 합동 공연을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정기 공연을 열겠어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모든 결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어요. 단원들이 적극 찬성했습니다. 정말 좋은 계획이에요. 시민들과 함께하는 음악이 최고죠. 이제야 진짜 국악단 같아요.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네요. 첫 합동 공연은 대성공이었어요. 전문 연주자와 시민이 함께하니 더 의미 있네요. 음악에는 경계가 없다는 걸 느꼈어요. 이런 공연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교육청에서도 움직였습니다. 학교 음악실에 대금 체험 키트를 보급하겠어요.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전통 음악 교육을 강화하겠어요. 조정숙 씨 이야기도 교육 자료로 활용하겠어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았어요. 어떻게 가르치면 되나요? 기본적인 제작 과정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관심을 보일까요? 직접 만드는 재미에 푹 빠질 거예요. 역사 교육 효과도 클 거예요. 김철수의 공방도 변화했습니다. 후계자를 선발하겠어요. 전통 기법을 이어갈 사람이 필요해요. 정민이도 함께 하고 싶어 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해요. 지원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정말 열심히 배우겠어요. 전통을 지키고 싶어요. 조정숙 씨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김철수는 신중하게 선발했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이 더 중요해요. 악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거든요. 진심이 담겨야 좋은 소리가 나와요. 정수기의 정신을 이어가야 해요. 시립국악단에서는 윤리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투명한 운영을 약속하겠어요. 모든 결정 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감시를 받겠어요. 정기적인 감사도 받겠어요. 단원들도 자치기구를 구성했어요. 우리 스스로 감시하겠어요. 다시는 과거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적인 단체가 되겠어요.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어요. 방송된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청률이 노년층에서 1위를 기록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봤어요. 재방송 요청이 계속 들어와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눈물 없이 볼 수 없었어요. 진짜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했어요. 김철수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조정숙 씨가 정말 불쌍했어요. 이상호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다큐는 해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렸어요. 문화의 힘을 보여준 사례죠. 진실의 승리를 보여줬어요.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였어요. 순천강변에는 작은 무대가 만들어졌어요. 갈대밭 음악당이라고 부르겠어요. 관광 명소로 개발하겠습니다. 조정숙 씨 추모 공간도 만들겠어요. 김철수 선생님 작업실도 재현하겠어요.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연주를 했구나. 정말 운치 있는 곳이네요. 대금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사진 찍기 좋은 곳이에요. 가이드들이 설명을 해줬어요. 이곳에서 김철수 선생님이 대금을 불었어요. 바람과 갈대가 함께 연주했다고 해요. 조정숙 씨의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정말 감동적인 사연이 있어요. 김철수는 여전히 그곳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정민이도 자주 함께 했어요. 정수가 많은 일이 있었어. 내 덕분에 모든 게 바뀌었구나. 정민이도 이제 어른이 됐어. 바람이 갈대를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 노을이 강물에 비쳤습니다. 김철수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제 정말 평안하구나.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 모든 소동이 끝난 뒤 김철수는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분노는 연주와 제도 개선으로 승화되었어요. 처음엔 억울함과 분노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화가 나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결국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네요. 정수기가 도와준 것 같아요. 정민이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자주 들렀어요. 아버지의 일을 돕기도 하고 대금 만드는 법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대금을 다시 보고 싶어요. 박물관에 가면 언제든 볼 수 있어. 아버지가 만든 악기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정수기가 사용했던 걸 내가 이어받는 거야. 어머니의 마음도 함께요.
소유권을 되찾은 것만으로도 큰 통쾌함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고 정당한 권리를 찾은 것이죠. 정당한 내 것을 되찾았어. 정수기도 기뻐하고 있을 거야. 진실이 밝혀져서 후련해요. 억울함이 모두 풀렸어. 사람들은 공개적인 심판 과정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감동을 느꼈어요. 한 개인의 용기가 부패한 권력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정말 짜릿했어요.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 걸 보니 속이 시원해요. 이상호가 당당하게 나오던 걸 생각하면 결국 모든 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는군요. 김철수는 대금 소리가 단순한 음악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특별한 힘이 있었어요. 이 소리가 나와 정숙이 그리고 정민이를 연결해줬어. 바람도 소리도 모두 가족의 인연이었구나. 정숙이가 이 대금을 보낸 거야.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로 공공기관의 투명성이 확보되었어요. 더 이상 권력을 남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가 지켜봐야 해요. 다시는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겠어요. 시민이 주인이라는 걸 보여줬죠. 이런 일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야 해요. 깨어있는 시민들이 세상을 바꿔요. 기록과 증언이 과거를 정확히 복원했습니다. 숨겨져 있던 역사가 제대로 된 모습을 찾은 것이죠. 묻혀있던 진실이 드러났어요. 역사를 바로 세웠다고 생각해요. 조정숙 씨의 억울함이 풀렸어요. 후세들이 진실을 알게 됐어요. 김철수는 악기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어요. 단순한 연주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진실을 드러내는 힘이 있었습니다. 악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고 치유해주는 거구나. 정수기의 아픔도 내 분노도 모두 치유됐어. 이제 정말 평안해졌어. 음악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후계자들이 김철수의 기법을 배우며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옛것을 배우면서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 부분이 어려워요. 천천히 해. 마음을 담는 게 중요해. 바람의 길을 따라 소리를 만드는 거야. 정수기의 마음도 함께 담아. 기술보다 정신이 중요해. 젊은 제자들이 열심히 따라했어요.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마음은 내가 만드는 거야. 진심이 담겨야 좋은 소리가 나와. 정민이도 함께 배우고 있으니까 서로 도우면서 배워가렴. 어느 저녁 김철수는 다시 갈대밭을 찾았습니다. 정민이도 함께였어요. 부자가 나란히 서서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정수가, 우리 이야기가 또 한 번 울리고 있어. 갈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구나. 어머니의 꿈도 이루어진 것 같아요. 부자는 함께 대금을 불었습니다. 정숙의 운지법과 김철수의 기법이 어우러진 소리였어요. 거기에 정민의 젊은 감성도 더해졌습니다. 세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군요. 정숙이도 함께 연주하고 있는 것 같아. 순천의 밤 공기가 맑게 식어갔습니다. 강물은 조용히 흘러갔고 갈대밭에서는 자연의 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완벽한 밤이었습니다. 고마워, 정수가. 내 덕분에 모든 걸 되찾았어. 진실도 밝혀지고 가족도 찾았어. 바람이 소리를 받아 하늘로 올려보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며 연주를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주 전체가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같았습니다. 김철수는 정민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뒤돌아봤습니다. 갈대밭은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내일도 여기서 만나자. 네, 아버지.
어머니도 함께요. 그들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음속 모든 응어리가 풀어진 밤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그래, 정말 좋았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면 좋겠어요. 순천의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김철수와 정민은 집에 도착해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어요. 정말 좋은 하루였어. 앞으로도 계속 좋은 날들이 있을 거야. 정수기도 편히 쉴 수 있겠어. 멀리서 갈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연과 사람, 과거와 현재가 모두 하나로 어우러진 밤이었죠. 정수가 고마워. 이제 정말 편히 쉬어. 우리는 내가 남긴 길을 따라 살아가겠어. 대금의 소리가 바람을 타고 순천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잠든 사람들의 꿈속에도 그 아름다운 선율이 스며들었어요. 김철수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정숙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민아, 어머니가 보이는 것 같지 않니? 네, 저도 느껴져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부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밝혀지고 가족이 다시 만나고 정의가 실현된 완벽한 하루였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네, 아버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순천강의 물소리와 갈대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대금의 여운이 어우러져 하나의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냈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곳만큼은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듯한 고요함 속에서 김철수와 정민은 진정한 평안을 느꼈어요. 정수가 잘 자. 김철수의 마지막 인사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순천의 밤은 깊어갔고 내일은 또 다른 희망찬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소리는 숨길 수 없는 진실을 드러낸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인의 선택, 그리고 대금이 전한 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